오늘 몰랐던 이야기더는요. 2025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본격적인 그 얘기에 앞서서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의 주인공 사진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자, 바로 오늘 안타까운 별세 소식이 들려왔던 배우 김지미 씨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1999년도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최무룡 씨 빈소를 찾아서 상주인 영화배우 최민수 씨를 이제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을 근데 우리 변영욱 기자가 직접 단독으로 찍으신 사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었고요. 예. 지금과 다르게 당시에는 빈소에 연예인들 빈소에 그 사진기자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저와 한 명 정도가 더 있었거나 없었거나 할 정도였던 것 같고요. 네. 처음에는 최민수 그 배우를 제가 이제 망원 렌즈로 이제 표정을 찍고 있었는데 김지미 씨가 이 지방과 뭔가 이렇게 좀 애증 관계가 있는데 과연 문상으로 올 것인가 초미의 관심자였는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는데 최민수 씨가 또 바로 김지미 씨한테 다가가서 어깨를 이렇게 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엄마를 안는 모습이어서 예. 제가 그때 이제 와이드 렌즈를 가지고 앞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 기자가 당시에 그 현장을 뭐 초미의 관심사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이거와 관련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있죠. 그 최민수 씨가 태어난 지 한 10일 정도 지나서 원래 어머니가 이제 강유실 씨, 그다음에 최무룡이 아버지였는데 이제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스캔들이 일어나죠. 김지미 씨의. 김지미 씨 별명이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였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여러 번 결혼과 이혼을 했던 것처럼 김지미 씨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후에 이제 그 강유실 씨와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김지환 씨와 결혼을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어린 최민수 씨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키면서 아주 잠깐 동안은 김지미 씨가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증이 좀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냥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선후배니까 이렇게 종종 교류를 하면서 지냈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당시 이제 1999년 저 때의 이후로 이제 긴 세월이 지나서 오늘 아침에 김지미 씨의 별세 소식이 이제 갑작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사진 기자, 당시 사진을 찍었던 사진 기자로서의 소회도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여러 인물들을 찍긴 하지만 김지미 씨 경우에는 딱 저 장면만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세대는 아니지만 그 정말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던 우리 시대의 별이 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삼가 그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2025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한 장의 사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출발 아직까지도 시끌시끌합니다. 바로 이 사진 영상 하나 볼까요? 자, 최근 이겁니다. 이제 국회를 뒤흔들었던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이제 지금은 사퇴를 했으니 전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딱 보내다가 들킨 거예요. 저게 딱 들켰는데 이 문자 메시지 일단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리를 이제 청탁하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누구를 앉혀달라라는 식의 이제 부적절한 이제 청탁 내용이었죠. 이 내용이 되게 적나라하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정식으로 막 그렇게 예를 갖춰서 그러니까 뭐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나한테 얘기해라는 식으로 굉장히 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이제 큰 파장을 주고 일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네라는 이제 충격을 주게 됐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김남국 전 비서관은 이제 사퇴를 하게 됐지만 아직 이제 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고 이게 인사청탁이라는 부분이 사람들에게 되게 민감하고 저게 그 안 좋은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당시 실제로 이제 인사가 선임된 것도 아니다. 네네. 이러면서 이게 뭐 청탁이냐 부탁이냐 민원이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었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좀 수사에 착수를 또 한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변호사를 모셨으니까 안 여쭤볼 수 없어요. 이 두 사람이 실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책임을 형사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긴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반드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경찰청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고발에 대한 혐의는 3가지인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지금 이 그 여러 이제 혐의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위력예가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같은 경우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지만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은 네. 이게 이런 인사에 대한 약속이나 이런 어떠한 그런 청탁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 뭔가 그 둘 간의 거래 행위나 특히나 금전거래 같은 것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 그러면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사 상황을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포착된 게 또 처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에서 여러 번 포착이 됐었죠. 의원들의 휴대전화가. 이른바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회의장 스마트폰 잔혹사. 자, 첫 번째 그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 지난 8월에 찍혔던 건데 이춘석 의원이 회의 중에 주식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물론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논란을 키운 건 따로 있었죠. 맞습니다. 뭐 주식 뭐 할 수 있죠. 근데 그 이 장소도 문제였지만 사진상에 나타난 이 계좌의 명의자가 문제였습니다. 즉 뭐 그 명의자 자체가 이춘석 의원이 아니었던 거죠. 보좌관의 명의를 사용해서 이제 한 행위인데 이것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해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때 이춘석 의원이 당시에 인수위원회 같은 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이었는데 이 하필 이 2분과에서 AI 국가대표 기업을 발표하는데 그 기업이 네이버나 LG CNS였는데 이때 포착된 그 종목들이 바로 네이버와 LG CNS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부분이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이해 충돌이 아니냐. 그래서 더 큰 파장이 일었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국가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도 사퇴를 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본인은 또 내부 정보 이용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부인을 하긴 했지만 네, 본인은 부인했습니다. 예, 또 다른 사진이 있죠. 이겁니다. 다음 사진은 당시 세간을 또 뒤흔들었던 밑에 있는 문자. 지금 문자만 봐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체리 따봉 문자.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저걸 봤을 때 물고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멀리서 체리가 보면 네, 이제 물고기의 이제 뒤에 꼬리처럼 보였는데 눈도 되게 크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체리가 따봉하는 그 사진이었고 정확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원내 총무에게 보냈던 텔레그램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체리 따봉이 문제가 아니라 저 이모티콘은 보낼 수 있는데 거기 앞뒤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소위 얘기한 대통령이 그 자당의 이제 그 대표를 이제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내부 총질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 걸 밝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큰 이슈가 됐었고 이제 그 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크게 반발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이제 또 파장을 일었던 문자들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도 일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고의로 좀 노출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제기가 되는데 이제 사진을 찍으시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좀 고의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노회한 정치인의 경우에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서 봤던 세 장의 사진들을 찍은 사람들은 각각 한 명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뉴스핌의 윤창빈 기자가 찍었고, 두 번째는 오마이뉴스의 그 남 기자가 찍었고, 세 번째 그 체리 따봉은 동아일보의 원대현 차장이 찍었습니다. 네.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노출을 시켰을 거라고 하면 많은 사진 기자들이 찍었겠지만 네. 이거는 뭐 거의 이제 단독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사진 기자의 어떤 근성에 의해서 포착된 수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성이라면 어떻게 찍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문 의원의 그 문자 같은 경우에는 뉴스핌의 그 7년차 사진 기자가 찍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자랑 이제 통화를 한번 해봤더니 그날 아침에 이제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는 날인데 오전에 국회를 들어가서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 전후로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그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처음에는 문자를 보내는 것만 찍었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노트북으로 이제 확대를 해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내용이고 그래서 혹시 답변이 올까 해서 30분 동안 그 자리를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 의원은 계속 인지를 못한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뉴스핌 윤 기자는 앞과 뒤, 그러니까 질문과 이제 답변까지 다 찍고 나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기 갖고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성능이 좋아야지 육안으로 당연히 안 보이니까 휴대폰으로 주민한테 잘 안 보이거든요. 얼마나 성능이 좋아야 돼요, 저렇게 찍으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이 카메라는 제가 현장을 뛸 때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다니는 카메라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저런 식의 이제 사진을 찍는 거는 이거보다는 조금 큽니다. 그렇지만 뭐 아주 크지는 않고 네. 2배 내지 3배 정도 되는 이제 망원 렌즈를 가지고 찍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예. 그 해상도가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뭐 조그맣게만 찍혀도 확대를 해보면 글자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다 좋아져서.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짧은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그걸 놓치지 않는 비법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비법이라기보다는 일단 이걸 찍게 되는 과정을 보면 예. 국회 본회의라든지 아니면 예결사위 뭐 등에서 회의를 하면 기자들은 일단 뉴스가 되는 인물들을 먼저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 기자들이 기본적인 이제 사진을 찍고 나면 네. 뭐 거기서 어떤 텍스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디오 부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하는 의원들을 이제 포착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이제 행동이 좀 수상하다, 이상하다. 약간 이제 이런 거. 우리는 스마트폰이 생활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네. 거의 몸의 일부처럼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누가 자기를 보고 있다라는 걸 의원들이 거의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자기의 어떤 비밀이 그냥 노출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비하인드로 네.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 휴대전화가 노출되는 의원들이 대다수가 또 중진 다선 의원이라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국회 본회의의 그 의자를 이제 배치하는 순서가 보면 국회의장으로부터 가까운 쪽에 초선들이 앉고요. 그 뒤로 갈수록 중진 또는 당에서 이제 중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앉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 기자들이 서 있는 위치는 국회의장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네. 2층 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로 바라보는 제일 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에 가까운 곳에 중진 의원들이 앉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거 나오면 중진 의원들이 자리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중진 의원들은 또 그 국회 의사당에서의 또 네. 서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뒤쪽에 계속 앉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사진 한 장은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영상보다 좀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깊은 울림까지 전하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올해를 정리할 2025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진 탑5. 자, 첫 번째 사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변영욱 기자가 가져오신 사진이에요. 자, 이겁니다. 올해 동아일보 1, 2면에 실렸던 사진,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관저에 집거했을 당시 사진인데 이걸 첫 번째 사진으로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사진입니다. 어떤 점이냐면 현직 대통령을 초망원 렌즈로 거의 이제 몰래카메라처럼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관저에서 언제 퇴거할 것인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을 때 대통령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있긴 하지만 이미 그 탄핵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자들의 접근이 안 됐고 그렇다면 그 집에 있는 모습을 찍어야 되는데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저런 사진이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저걸 찍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지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이제 전영한 부장이 저는 이제 그 루트를 그 전영한 루트라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산 순환로를 타고 가다가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제 가는데 여기를 예. 어떻게 가냐면 남산 도로를 타고 가다가 그 화장실이 하나 나옵니다. 네. 그리고 경호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 내려서 밑으로 한 60m를 내려가는데 그 나뭇가지가 끊어진 부분 뭐 이런 것들 쫙 찾아서 그 관저가 보이는 곳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저거는 뭐 하루 간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도 아니고 그래요. 또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서 찾을 수 있는 코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영한 기자가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남산을 오르락내리락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마침내 포인트를 찾아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진 기자들이 저곳에 많이 가서 찍게 됐었죠. 그렇군요. 이제 당시 근데 이 사진이 또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도 있었는데 사진 기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의 어떤 무거움을 생각한다고 하면 약간 뭐 현행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진 기자들은 그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은 이게 위법성 조각 사유에 또 해당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평소에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그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 예. 보호구역에 굉장히 엄격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진 촬영 행위 자체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이런 시도조차 사실은 있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과연 이런 관내 경례를 통해서 대통령의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충분히 네. 허용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빠르게 가보죠. 두 번째 또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탑5.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한 이후에 검찰 안팎에서 이제 사퇴해라 이런 압박들이 나오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고뇌하는 사진 이건데 이게 그 자택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나서 사퇴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하루 동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해서 자택에서 이제 좀 고뇌하는 모습이 이제 찍힌 건데 저게 저도 저 사진을 봤었는데 느낌이 어땠냐면 그냥 개인적인 그게 아니라 좀 갇혀 있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 그런 공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평안한 공간이라 거기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데 밖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어딘가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파장을 줬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올해의 사진으로 뽑히기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물론 수직적인 비교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득 이제 이 사진도 떠올라요.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이 팔짱 낀 채 이제 찍혔던 사진이요. 이 사진이 떠오르는데 이런 사진은 어떻게 찍어요, 변혁 기자? 일단 그 건물이 보이는 반대편 그 높은 곳을 찾습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 또는 오피스 빌딩이 될 텐데요. 예. 거기에 가서 초망원 렌즈를 대고 예. 어떤 창문에 이제 블라인드가 열리는 곳을 이제 찾아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 건물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찍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가서 많이 기다리게 됩니다. 우병우 사진의 경우에는 5시간 정도를 기다렸던 것 5시간.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찍었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경우에는 예. 3시간 정도 반대편 아파트에서 기다렸었습니다. 셔터를 몇 번 눌러야 돼요? 저는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우병우의 경우에는 취재 후일담을 보면 네. 5시간 동안 한 900장 정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900장을요? 요새는 뭐 디지털 시대니까 뭐 필름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뒤흔들었던 사진 세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세 번째는 이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발생했던 바로 경북 산불 당시 사진인데 정말 역사상 최악의 화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런 재난 상황을 찍는 거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불이 워낙 광범위하게 났기 때문에 네. 이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보도 차량을 운전하는 그 운전기사분은 굉장히 베테랑들이신데 현장에 가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하늘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하려면 내비게이션을 켜야 되는데 내비게이션도 이제 불통이었고 또 이렇게 통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다고 하고요. 또 숙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빠져나와서 뭐 인근 모텔에서 잠을 잤다고 하고 아마 이제 먹는 것도 굉장히 부실했었다고 당시 이제 우리 동아일보 같으면 박형기 기자, 그다음에 홍진환 기자, 소은석 기자 3명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 후일담 들었었습니다. 자,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은 관계로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사진은 이 사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순재 선생님제 연결식에서 하지원 배우 그리고 정의루 배우의 모습인데, 자, 이런 이제 장례식 취재, 연결식 취재하는 것도 이전과는 좀 세태가 달라진 풍경이에요. 프로그램 처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99년도에 그 김지미 씨 그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그 빈소에 사진 기자들이 극소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넘어가면서 매체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연예인에 대한 또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 빈소를 찾는 기자들의 숫자가 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연예 기획사 내지는 이제 연예인 본인들과의 좀 이렇게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건 2010년, 11년 이제 그 기점으로 해서 사진 기자 내에서도 이제 좀 반성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자들이 전체 다 가는 게 아니라 좀 대표 취재를 하는 식으로 해서 몇 명이 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사진을 공유해서 쓰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도는 보도대로 하지만 또 망자와 또 유족에 대한 예의는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08년 그러니까 최진실 배우가 숨졌을 때 당시에는 저런 이제 과열된 또 취재 경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런 그때가 분위기는 시작이 아니죠. 되었던 것 같고요. 2008년 최진실 씨 사망 사건부터 과열 취재가 좀 시작이 됐던 것 같고 그 정점이 2010년, 11년 뭐 고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5번째 사진은 이제 변영욱 기자가 꼽으신 사진이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찍은 건 아니고 백악관에서 공개한 사진이잖아요. 네, 한미 관세 협상을 진행을 할 때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하는데 당시 우리나라 그 대통령실의 전속이나 아니면 사진 기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다음에 백악관이 플리커에 몇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동등한 사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찍은 사진. 그래서 관세 협상을 보면 한미뿐만 아니고 미일 관세 협상에서도 미국은 카메라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우위성을 계속 강조하려고 했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진 한 컷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